안녕하세요. 자료를 공유하고 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성식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 학회들이 같이 하는 연합학술대회에서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떠올려 보니까 제가 교육행정학회에서 한 10년 전쯤에 우리 교육사회학회와 연합학술대회 할 때 한번 발표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두 번쯤은 인사드렸던 분들이라 굉장히 익숙하고 완전히 생경한 학회에 온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전에 제가 배경화면을 못 가렸는데요. 이거 배경화면을 깔으니까 제 컴퓨터가 흔들림 현상이 발생해서 다시 지웠습니다. 양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송경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격차와 관련된 어, 현상과 관련된 쟁점과 정책 과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좀 생각해 볼 사항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어, 말씀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다 느끼고 계시듯이 음, 교육 격차 또는 교육 양극화 이런 사회적 이슈는 점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별로 해결은 잘 안 되고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 또는 노력이 없는 건 아닌데 어, 왜 그럴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좀 출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그 격차 논의는 이렇게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제가 어,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반성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교육 격차가 얼마나 큰가 또는 어떤 양상인가 그냥 이런 데만 좀 초점을 맞춰서 격차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격차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요. 좀 어떤 측면들이 있는가 이런 걸 개념적으로 좀 논의하는 그런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음, 그 교육 격차 현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봤던 부분은 교육 격차가 뭘까 이 부분을 조금 접근을 했고요. 너무 다 잘 알고 있으셔서 또 설명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음, 이런 집단 간에 나타난 차이를 교육 격차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는 이렇게 교육 격차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식한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학교 또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양면성 이런 것들 속에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격차 차이를 오히려 교육은 차이를 좀 만들어내기도 하고 확인하는 그런 기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학교에서는 뭔가 시험 같은 것들을 보고 차이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학교 교육에는 잘 가르치는 일도 있지만
학생들을 판별하는 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관만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교육 목표나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차이를 최소화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요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이라든지 또는 교육기회 보장 이런 부분들은 어떤 차이를 늘어나기보다는 좀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교육 격차는 좀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하는데 어떤 차이가 정당한 건가? 이게 사실은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쟁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어, 뭐이 성별, 지역, 계층, 우리가 흔히 이제 교육격차할 때 얘기하는 이 집단의 구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게 개입되면 이제 정당하지 못한 차이다. 이렇게 어, 인식하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뭐 능력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결부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좀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게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지점에서 또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이 결과적인 부분, 이런 부분인데, 사실 뭐 꼭 이 부분에 대한 격차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뭐 재정 또는 제도, 정책,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어떤 방식과 나타나는 지점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나 성취, 진학 이런 것들에서의 차이가 나타날 때 우리가 심각성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한 가지 좀 명확한 것은 이런 차이들이 결정되기 직전 단계는 뭐 이런 재정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연결을 되기보다는 그게 이 학생이 학습이라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결국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뭐 노력하느냐, 경험하느냐 이 중간을 거쳐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교육격차를 인식하고 또는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교육격차를 뭐 성취도 차이로 보든 아니면 뭐 지역 간 학력 차이로 보든 아니면 대학 진학률의 차이로 보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거기에는 이제 학생 노력이나 능력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데 음, 그러면 이게 정당한 건가?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뭐 성별의 학력 격차, 지역 격차, 계층 간 뭐 성취도 격차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 그게 어 이제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도 있고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학생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타난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고소득 계층의 자녀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은 거는 어쨌든 그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은 거니까요. 그러면 그 높은 성취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가 있겠지만, 음, 최종적으로는 그 학생이 그만큼 노력하고, 뭐, 여러 가지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당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거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결과일 뿐인가? 뭐, 이런 좀, 해결하기 힘든 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감소가 되어야 충분한 건가? 뭐 이런 쟁점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이제 교육격차 발생과 이런
것에서 쟁점을 만들어내는 측면들은 이게 이례적이고 이게 기회,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기회, 과정, 이제 결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선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결국 성취가 또 다른 기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게 한 단계에서의 이런 성취 또는 차이는 결과적으로 뭐 대학이라든지 또 다른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순환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과연 어느 지점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복잡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아마 이게 본질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교육격차의 현상의 원인과 해결의 지점이 이게 일치하지 않는 특성이 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그리고 격차 요인은 바깥에 있는데 외부 정당하지 못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그리고 학생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귀속적인 요인이나 배경적인 요인에 의한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교육격차의 문제가 되는 교육격차의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인은 바깥에 있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교육 정책으로서 교육 해소를 생각을 하면 학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이쪽에 있는데 해결은 이렇게 안쪽에서 학교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해결 방법은 원인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그게 원인은 바깥에 있는데 해결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그냥 증상에 대한 처방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많은 교육격차 해소 노력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고 점점 심화되는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럼 학교는 늘 아무 책임이 없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어, 이게 동일한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뭐 대부분 지표를 만들어서 보거나 그러면 이제 투입에 관련된 교육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성취에 관련된 부분은 계층이나 지역이나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학교 과정에 관련된 부분, 뭐 교육 과정이나 여건이나 뭐 교사의 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나는 그 집단 간의 차이를 지표로 이제 구분해 볼 때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여러 이제 연구에서 확인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라고 하는 것이 통일되어 있고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가 교육격차에 발생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여전히 학교 교육 자체도 이와 같은 교육격차에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자체로 이제 감소하는 기능을 하는지 아니면 확대하는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일하게 학교가 비슷비슷해도 하나는 학교 내에서 자원이 할당되는 어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학교라고 하는 것도 학생들에 의해서 활용되거나 어떤 학교 내에서의 기회를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학습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이나 기회가 할당되는가 뭐 이런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동일한 뭐 효과, 뭐 요새 코로나에 의한 어떤 그런 것들에서 학교의 기능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사람마다, 집단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이제 이게 꼭 외부 요인 격차를 줄이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부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외부 요인이 어떻게 학교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가정이 이제 학교와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가정의 그런 유리한 부분이 학교 교육에서 이게 뭔가 유리하게 될 수, 제도화될 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교육격차 해소 정책이 그러니까 외부 요인을 좀 줄이는 정책보다는 이 학교의 어떤 그런 내부적인 구조에 대한 혁신, 이런 것에 대한 연결, 이런 것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좀 함의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교육격차 현상 측면에서 보면 이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다양하게 이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동안에 이제 정책은 이렇게 집단을 찾고, 취약 집단을 찾고, 이 취약 집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근데 학교는 이런 데에 좀 익숙하지 않고, 좀 교육적 취약성을 진단하고 판단하는데 조금 전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금 보는 측면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좀 확인하는 데 익숙하지, 학교에서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정책 추진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이게 반드시 사회적 취약성과 학교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취약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 집단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정책의 대상으로 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쪽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교육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B와 C 그쪽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한 거고요. 요런 대상을 했을 때 이제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본다면 결국은 아까 외부 요인에 의한 어, 취약성 하면은 이제 요 B에 해당되는 집단일 것 같은데 이 집단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이제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B의 집단을 줄이는 것을 교육 격차의 해소의 목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형식 논리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취약성을 축소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이제 비해 집단이 줄어드니까 하고, 이런 방식이 지금 이제 주로 추진되는 사회 취약적 집단을 찾아내고, 그런 집단에게 뭔가 현물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지원해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이런 형태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은 이쪽을 교육적 취약 집단, 우리 학교에서 자라는 교육적 취약 집단을 줄이는 방식은 학교에 교육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 이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했던 이제 여러 가지 본래의 그 정책과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이제 교육 격차나 이제 소외계층 지원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 정책가들은 이런 교육적인 너무 이제 사회 취약성에 기반한 그런 정책보다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접근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규모나 이런 것들의 감소가 아니라 이 사회적 취약성과 교육적 취약성을 관련성을 이제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규모는 못 줄이지만 어쨌든 비혜 집단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학교에서 꼭 불리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내부의 구조적인 측면들, 뭐 이런 것들, 또 학교 혁신 이런 것들이 좀 격차의 관점에서 좀 접근될 필요도 있다. 우리가 학교 혁신하면은 다양하게 접근되는데 뭐 수업의 혁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만약에 교육 격차 해소 정책으로서의 학교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 방법도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각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이상적으로 하면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다 줄고 이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비추어 보면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빼고 몇 가지 앞으로 이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몇 가지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게 결핍 지원적인 지원.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 사회 취약성, 뭔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이제 해결될 것이다. 이런 방향 모델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성장 중심의 지원,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많이 지금 언급되고 있고 논의는 되는데, 과연 성장 지원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고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외계층, 취약계층의 뭐 진로,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타당한 건가, 바람직한 건가, 충분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여러 가지 뭐 기회나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성취도 또는 진학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최종 결과에 대한 격차 해소, 이런 부분이 많이 더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기회나 여건을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결과적인 차이가 해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가, 음, 그 직전 단계에서는 결국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고민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학력과 관련된 지원 체제, 진단 및 지원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너무 소홀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는 그럼 무관하냐 이런 것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차의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고민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를 통해서 교육 격차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가정의 유리함이 학교에서 뭔가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화된 부분이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마지막은 네, 그냥 일반적인 얘기, 다양한 뭐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길게 너무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